안녕하세요. 투자의 단사의 단서맨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을 보시면은 다우지수가 0.38, 나스닥이 1.3%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 이상의 상승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0.8, 그리고 러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으로 0.8%, 8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올랐는지를 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다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특히나 테크주 그중에서도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AI 관련해서 너무나 큰 카펙스가 시장에 조금 과도한 부담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기존의 어떤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특히나 부각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역시나 마이크론의 최근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와주면서 반도체 쪽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CDS 프리미엄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이제 검토가 됐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틱톡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투자자로서 나서면서 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 팔란티어나 이런 주식들도 역시 AI 수혜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2025년도에는 여러 가지 AI와 관련한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면, 실질적으로 2026년에는 그 투자한 하드웨어를 가지고서 AI라고 하는 이 산업이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져다 줄 거냐, 어떤 밸류를 제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 큰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또 이제 2026년에도 오픈 AI 상장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빅 이벤트들 잘 챙겨보면서 산업을 좀 모니터링하는 게 좋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마켓 브레스입니다. 역시나 추세가 뭐 이렇게 꺾이지 않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었고, 나스닥은 조금 빠지더라도 나머지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졌기 때문에 러셀이라든지 다우에서 계속 올라주면서 현재는 60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단기선과 장기선 모두 위치하고 있다라고. 4월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제 10월 10일 디레버리징 사태 이후에 뭐 코인도 조금 안 좋았고요. 그 이후에 조금 옆으로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을 받는 그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받는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특히 AI 버블론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 지금에도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판단은 AI라고 하는 산업이 뭐 거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현재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늘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기엔 좀 이른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쨌든 기간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와중에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성급하게 주식을 빠져나가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진, 그래서 이제 매력이 좀 생긴 그런 종목들을 담아가는 것들이 좀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나 이런 것들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한 종목들은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대응들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빅스 지수입니다. 391로 거의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빅스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차분하게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한 종목, 그러니까 어떤 한 섹터, 어떤 AI라고 하는 그 산업 전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SM 위치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승할 준비가 조금씩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CNN에서 제공하고 있는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45로 중립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이 추세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극도의 공포에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오르는 중이냐 아니면 내리는 중이냐가 중요한데, 현재는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주식에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 우리가 잘 주식들을 줍줍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역시나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섣부르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AAII 제공하고 있는 설문지수입니다. 12월 17일 발표가 되었고요. 블리시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6개월 뒤에 주가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약간의 이제 공포장이 조금 있다 보니까 베어리시에 대한 비중이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 정도 되는 베어리시의 비율보다는 가장 최근에 이 비율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항상 어떤 시장의 공포와 어떤 걱정의 벽,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좋다 하면서 미래의 전망이 너무 장밋빛으로 가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조정이 반드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보다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잘 나와줬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재정 정책들이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를 잘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좀 나누고 싶은데 지금 제가 보시는 것들은 영래포 잔고입니다. 영래포 잔고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보시면 가지고 있는 돈이 특히 올해 최근 이제 8월 이후에 더 줄어들고 거의 지금은 바닥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풀 만큼 돈을 풀었다. 근데 그 이 돈이 어디 갔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돈은 지금 현재 TGA 잔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쓰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준에서는 돈을 풀었고 특히 8월부터 조금 더 상승을 했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가에선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팔고 그 채권을 팔아서 번 돈을 계좌에다 쌓아두는 건데 그 계좌에 돈이 많아졌다는 거는 이제는 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군인들 대상으로 돈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셧다운이 끝난 이후에 월급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다 여기 계좌에서 돈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거 기존에는 계속해서 TGA 잔고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꺾여서 내려오는 그런 변곡점의 시작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12월에 현재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훈풍이 지금 시장에서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적인 부분, 즉 TGA 잔고를 풀면서 돈을 풀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과 영래포는 이미 말라 있고요. 또 최근에 사실은 QT를 중단하고 즉 양적 긴축을 중단하고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에 준하는 RMP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MP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단기 채권을 사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단기 채권만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은 장기 채권 중에서도 예를 들면 10년물인데 2년 정도 남은 채권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그냥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와 단기 채권 둘 다 사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뭐 준양적 완화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이 끝났고 완화의 기조에 들어섰고 금리 인하 또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케빈 헤셋이든 월시든 어떤 후보가 연준 의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준 의장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굉장히 강한 푸시를 걸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물가가 잡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해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유동성 장세 안에서는 그 돈들이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또 암호화폐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자산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유동성 장세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보이는 장대 양봉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기존의 마켓 센티먼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흘러갔었는데 이제는 조금 산타랠리를 기대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굳이 산타랠리가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실적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실적에 맞춘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형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좀 지루한 장세 같은 경우는 트레이더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장세죠. 근데 이제 개인이 사실 그 트레이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들을 좀 모아가시되 그 종목들에 대한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은 어쨌든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뭐 기관만큼 풍부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큰 리스크를 지면서 현금을 몰빵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보다는 일정 비중 현금을 유지하시면서 운영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셨을 때는 종목을 조금 줄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갈 만한 섹터, 그중에서도 올라갈 만한 종목에다 큰 비중을 실으시는 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의 단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 투자의 단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정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